안녕하세요. 7호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챕터 2 위기 해결의 열쇠입니다. 2005년 7월 13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경기 불황이야말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최적기이다.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 기업가 정신은 겨울밤 장작불을 지닌 난로처럼 열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불경기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정말 경기가 좋을 때도 사업 시작하는 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 불황이 곧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는 모두 불경기에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이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생계를 잇기 위해 주도적으로 무언가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해고가 만연하고 모든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으며 의지할 만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가 수입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대요. 실제로 제 주변에 애기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의 소득 이외에 내가 추가로 한 50만 원 정도만 벌고 싶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 동안,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동안 내가 하루에 4, 5시간만 일해서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 경력의 본질과 관련한 문화적 가치관이 이 180도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되게 위험하다고 여겼죠. 어제도 챕터 1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배운 얘기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것이 너희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저희가 배워온 거죠. 근데 미국 성인의 72%가 직장생활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67%가 주기적으로 또는 항상 퇴직을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도 한몫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고용된 상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도록 세뇌되어 있대요. 이런 사고방식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여겨진 것과는 거리가 멀고 피고용이란 개념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최근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경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였대요. 굉장히 새로운 사실 같지 않아요? 그때는 농부들은 왕의 땅에서 일하는 농부였지만 사실은 왕이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왕에게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왕의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냈어요. 이런 농부들은 사실상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가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피고용인에 대한 수요였죠. 65세 정년퇴직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1889년 프로이센의 지도자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생겨났었는데요. 당시 비스마르크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요?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지금 이런 걸 약속한다면 아마 정부가 파산하겠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 90대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위기라는 것은 결국 바로 직장 생활의 안정성과 그리고 나머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40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그것도 매우 제약이 많은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은요.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발견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자라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그것이 바로 정석이라는 어떤 세뇌를 우리가 당해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가 되면 우리는 수입을 창출할 다른 통로들을 모색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애기 엄마들이 알바를 해서
5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챕터 2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침체에 빠진 우리 자신, 당신의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기 불황이 되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크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당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적의 시기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강인한 자들이 움직여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당신은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둘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는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가르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고 싶지 않으세요? 경제 불황인데 자신만의 사업을 가질 최적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정말 강인한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여기서는 그 무엇을 시작할지 어떤 것을 시작할지 그 정답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챕터 3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